여러분, 평생을 바친 아버지가 단 한순간에 복수를 결심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9세 노인은 오랜 세월을 살며 가족을 지키는 것을 삶의 전부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잔인한 장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거실 옆방에서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됩니다. "저 집 곧 다 우리 거 될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탐욕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잔잔한 웃음을 흘리며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오래 못 버티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순간 노인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가족이 사실은 자신을 기다리는 늑대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배신감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시에 뼛속 깊이 차오르는 분노가 그의 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바라던 집이라면 내가 직접 없애주마." 이 집은 그의 인생이었고 추억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지킬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곧장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집은 적어도 30억은 받으실 겁니다. 정말 파시겠습니까?" 노인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이면 충분합니다." 계약서는 눈 깜짝할 새 작성되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는 무거운 쇠사슬에서 풀려난 듯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동시에 복수의 불씨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집을 팔았다는 소식은 곧 아들 부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집을 팔았다고?"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린 아무것도 못 받는 거잖아." 분노와 당황이 그들의 표정을 뒤섞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돈은 노인의 계좌로 안전하게 입금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법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아들은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속였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노인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단순히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 막막이 올랐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날 버렸지. 이제 내가 너희를 버릴 차례다." 창밖으로 지는 석양은 붉은 피처럼 물들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마치 복수의 전조처럼 짙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억눌러온 모든 분노를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30억은 그의 무기이자 방패였습니다. "이제 게임은 내가 주도한다." 그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복수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받은 30억은 이제 노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통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원한 게 돈이지? 그럼 돈으로 무너뜨려주마." 그는 곧장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평생 모아둔 인간관계 중 믿을 만한 인물을 불러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의 약점을 조사해줘."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친가족을 상대로 하시려는 겁니까?" 노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족이 아니다." 동시에 그는 사설 탐정에게도 의뢰를 넣었습니다. 며느리의 과거, 아들의 사업, 그들의 금융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아드님은 투자 실패로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며느리께서는 비밀리에 사치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걸로 시작해보자." 그는 변호사에게 법적 절차를 준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쓸 수 있는 자금을 안전하게 여러 계좌로 분산시켰습니다. 아들 부부가 절대 추적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는 술잔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배신했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며느리는 분노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미 노인의 손은 그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음 단계를 위해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그가 고용한 또 다른 인물은 회계사였습니다. 그들의 계좌 흐름을 모두 추적해줘. 회계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회사는 껍데기뿐이었고 며느리는 비밀 카드로 호화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군. 노인은 냉소를 흘렸습니다. 그는 자료를 모아 하나의 두꺼운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이게 너희를 무너뜨릴 증거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친구 한 명을 불러냈습니다. 평생의 벗이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파일을 세상에 공개해줘. 친구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정말 이 길을 택하는 거냐? 노인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미 택했어.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복수의 준비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칼을 휘두르는 순간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침묵 속에서 그들을 향한 덫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첫 공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30억으로 너희의 숨통을 조이겠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 안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시계추는 이미 다음 장면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투자자들이 갑자기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회사의 불법 회계 자료가 폭로된 것입니다. 아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에 나갔지? 며느리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야, 그분 말고는 없어. 아들은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린 끝났어.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야. 우리도 뭔가 찾아야 해. 그러나 노인은 이미 두 번째 계획을 실행 중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은밀하게 아들의 채무를 드러냈습니다. 언론은 곧바로 기사화했습니다. 유명 사업가 아들 거대한 빚에 휘말리다. 세상은 아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절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살아?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인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들 부부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노인의 손길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지? 며느리는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야. 그분이야.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분노를 불태웠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러나 노인은 이미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작은 균열을 만들고 그것을 점점 벌려갔습니다. 아들 부부의 삶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더 깊은 싸움에 빠졌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의 마음속 분노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만족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너희의 모든 걸 빼앗아 주마. 그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칼날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들 부부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찾아가 따지려 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노인은 담담히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원한 게 아니었나? 아들은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노인은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가족?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며느리는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이 싸움 우리가 이길 거예요. 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 부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격은 허술했습니다. 아들은 언론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기운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거짓말은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가족을 팔아넘기는 배은망덕한 자식들. 대중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노인은 멀리서 모든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희 스스로 무너지는구나. 아들은 좌절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나 그들의 반격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노인의 칼날은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들은 친구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집안은 끝났대.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히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너희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주마. 그의 계획은 마지막 단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발버둥쳤습니다. 그러나 발버둥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끝이다. 그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수의 마지막 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그 속에서 오직 노인의 눈빛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반격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한 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안에는 더 깊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사업 실패, 사회적 비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원망이 겹쳐졌습니다. 아들은 매일 술에 의존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예민해져 날카로운 말만 쏟아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아버지가 우리를. 하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절망과 분노만이 자리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히 웃었습니다. 저게 너희가 원한 삶이냐? 그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끝을 향한 일격을. 변호사가 그에게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드님의 재산 대부분이 압류될 예정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군. 그 소식은 곧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내 재산이 다 압류된다고. 그는 충격에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린 이제 끝장이야. 그들의 절망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친구들도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그녀는 답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탐욕과 배신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막이 내린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냉정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무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점점 몰락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졌습니다. 다시 붙일 수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우린 이제 끝났어. 아들은 흐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조차도 더 이상 희망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노인의 복수는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순간이.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일격이었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준비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에는 아들 부부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법 투자, 거짓말, 사치, 빚.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추악한 진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 차례야. 기자는 눈을 크게 뜨며 묻습니다. 정말 이걸 공개하셔도 괜찮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나도 그들을 버릴 뿐이다. 며칠 후 기사가 터졌습니다.